오수근의 한중일 삼국지.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상하게요. 예. 오늘 이 방송을 잠깐 기다리면서 네네네. 갑자기 시인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아. 시인 오수근 인사드립니다. 예, 시인 오수근 시인님. 그나저나 코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부총장님. 네네네. 예, 삼국지로 바뀌었는데. 예. 예. 삼국지가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중국과 네. 일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 책 제목도 21세기 한중일 삼국지라는 것도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것도 있고요. 네. 21세기 한중일 삼국지요. 네네. 저도 한번 찾아서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네. 지난해에 중국 순자산 규모가 120조 달러를 기록을 해서 예. 미국 순자산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중국의 순자산이 미국을 추월한 것도 크지만은 그 이유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좀 네. 어떻습니까, 부총장님?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네. 부동산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초래한 결과 자산 가격이 급등한 것,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혼조세인데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 지난해 그 중국 주요 50개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이 평균 소득 대비 13배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2015년에 10배였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뭐 13배로 올랐다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렇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투입한 유동성의 일부가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와 달리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이 네. 그것도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 네. 이렇게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하는 이게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중국에서는요, 그 부동산에 대한 고정 자산세라든가 상속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상속세가 없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오르는 그대로 전부 다 내 소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테크라면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밝은 그런 중국인들 부동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돈만 생겼다 하면 아니면 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이 30%가 넘습니다. 중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힘들어지고 있으니 중국 경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좀 연결이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국 2위 부동산 업체죠, 헝다. 네. 헝다 그룹 그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에 관한 기사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헝다 그룹이 2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이제 공시한 바가 있는데, 헝다 그룹이 파산을 하면은 뭐 중국 경제도 파산입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파산까지는 아니지만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국내 총생산 GDP에서 그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이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중국의 신규 주택 가격의 하락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11월 달 같은 경우는 월별 하락폭이 0.3%가 됐는데요. 이것은 2015년 2월 이래 6년 만에 최대의 하락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헝다 그룹으로 인해서 하락폭이
견인되고 있습니다만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헝다그룹과 같은 제2의 제3의 제4의 중국에서 규모가 큰 부동산 업체들도 연쇄 디폴트의 위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도 좀 여러모로 좀 불안한 상황에서 헝다 기업과 이렇게 또 연결된 그런 우리 또 국내 기업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헝다의 파산이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클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웃 나라이고 또 중국 경제 총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인데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혹은 사드 제재 조치 등으로 인해서 중국 부동산 업체의 한국 부동산 투자라든가가 과거와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소극적인 분석이고요. 아무래도 중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 위축되게 되면은 중국으로부터의 다양한 경제 교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이 이 문제를 잘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부총장님. 우리나라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만은 지난 11월에 한국에서 요소수 부족 사태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주 원료죠. 암모니아의 높은 자체 생산 비중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공급망 구조를 비판했던 일본이 되려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 때문에 일본이 지금 난리라고요. 네, 일본이 좀 조금씩 긴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부터 암모니아 수출을 중국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품귀 현상을 빚어질 것 같아서 규제하게 됨으로써 일본에서는 암모니아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네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격감하게 되니까 일본 내에서 이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재고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격하게 주문을 늘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요소수 생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경제도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요소수 생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약간 긴장하고 있는 국면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그쪽도 품귀 현상 때문에 난리가 날 거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또 역지사지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자성어가 네. 서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좀 현명한 일본이 돼야 할 텐데 그나저나 일본이 방역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일본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아니면은 지난 도쿄올림픽 때 정말 급증했지 않습니까? 확진자들이. 그렇죠. 그 당시 집단 면역이 기초가 형성돼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분석도 있는데 어찌됐건 금방 말씀하신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항상 어느 사회에 가든지 속이 뒤틀린 일탈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한국이 힘들어할 때 분명히 그와 같은 보도를 하면서 낄낄거리는 참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체 대다수의 일본인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일탈된 인간이 일부 있고 외국 언론들이 그런 것을 과장되게 보도하면 전체 한국인이 다 비성숙한 것처럼 보이기 십상인데 일본도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 어찌됐든 일본도 빨리 요소수 품귀 현상에서 좀
탈출하기를 좀 바라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연지기로 허탕하게 생각을 해줘야지 또 그것이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맞습니다. 짜잔한 인간들처럼 속 좁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인 우수근 부총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인 물러가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